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도연 연구전략본부장 사공명입니다. 저희 철도기술연구는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이노트랜스 2022에 대한 기술 리뷰 동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노트랜스는 1996년도에 시작을 하였고요. 올해에도 2834개 기업에서 약 10기업이 부스를 참여하였으며 13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저희 철도연도 2010년부터 전시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노트랜스는 짧은 기간에 해외 선진 철도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도 총 15분의 철도연 전문가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본 발표가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철도연 홍보협력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길 박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노트랜스 2022 그 레일웨이 인프라스트럭처 쪽을 좀 중점적으로 참관하고 온 첨단궤도통합본부 첨단인프라융합연구실의 이창길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제가 좀 요번에 좀 중점적으로 참관했던 홀은 그 5.2홀, 23B 홀, 25홀이 되겠고요. 네, 자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관람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참관했던 3개 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 23B, 25홀은 이제 주로 이제 철도 인프라 관련해서 궤도 토목, 그다음에 철도 계측, 유지 보수 장비 등의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현재 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레일 상시 진단을 통한 수명 연장 기술 개발 주요 사업에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전시품들을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철도 계측 유지 보수 장비 중에서 이제 궤도, 터널 등의 이제 인프라 형상 검측 기반의 상태 모니터링 하드웨어 및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전시품들이 이제 다수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이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 5개사 정도의 이제 그 전시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그 영국에 기반을 둔 레일 센스사라는 곳에서 전시하고 있는 이제 그 유지보수 계측 장비들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레일 센스사라는 곳은 이제 IoT 센싱 업체로서요. 자갈도상에 이제 있는 레일과 궤도 상태를 주로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이제 장비를 그 상용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계측하는 값은 이제 뜬 침목의 발생 유무와 그리고 치마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측정 데이터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레일의 상태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사량 등의 이제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이제 계측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요. 태양열로 충전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센서도 같이 개발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그 에너지 하베스팅부터 해서 계측 데이터를 계측을 하고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이제 날려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일 센서사 같은 경우는 이제 궤도에서 측정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측 값들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멀티센스라는 형태의 이제 제품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통합적으로 날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었고요. 네, 다음은 이제 골드 슈미트사입니다. 이제 뭐 그 계측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골드 슈미트사가 이제 뭐 레일 직진도계라든지 이런 이제 그 레일의 상태를 모니터링, 계측할 수 있는 이제 장비를 주로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 골드 슈미트라는 회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테르민 용접 기법을 개발한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테르민 용접 기법을 개발해서 설립되어 있던 회사였고요. 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테르민 용접부에 이제 품질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계측을 이제 처음에 진행을 했던 회사였고, 최근에는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뭐 핸디용으로 뭐 레일 직진이라든지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용접부에 그 용접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뭐 초음파나 그다음에 에디 커런트 등의 이제 그 물리량을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계측 장비까지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계측 장비들을 이제 그 대차에 이제 대차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최근에 한 최대 시속 한 80km에서도 이제 해당 검측 기능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전시를 하였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업체는 아니고요. 이제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이제 전시하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인터넷에 참가한 이제 프라운호퍼 이제 브랜치 중에서 프라운호퍼 IPM에서 이제 보신 내용의 이제 전시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프라운호퍼 IPM은 이제 주로 이제 광학 기반의 산업용 측정 기술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철도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산업용 측정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연구소이고요. 그리고 철도 분야에서는 이제 터널이라든지 선로변에 이제 관련된 이런 이제 영상이나 그다음 뭐 영상이나 라이다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실제 현장에다 적용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아이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자갈도상에서는 뭐 뜬침목이라든지 이제 강성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식생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선로 주변의 식생이 이제 뜬침목이나 강성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영상 분석이라든지 뭐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이런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개발하고 있는 이제 연구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메탈 일렉트로 메저링 테크닉사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좀 특이한 점은 다른 이제 계측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들과 유사한 장비들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중립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기본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좌우 몇 군데 이제 체결 장치들을 이제 체결을 해제를 하고 횡 강성을 측정을 함으로써 실제 지금 현장 상태에서의 이제 중립 온도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방법의 이제 계측 방법을 이제 장치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열차 차단 시간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중립 온도, 우리나라는 특히 선로 유지 관리를 이제 중위 온도 기준으로 이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립 온도로 이제 하고자 하는 이런 장치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실제로 이제 상용화돼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일 저희 주요 사업 레일 수명 연장 기술과 관련한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HBK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HBK사는 이제 덴마크하고 독일에서 설립된 기업이 합병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도라든지 음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센서를 이제 개발해왔던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센서 개발과 더불어서 이제 예측 유지 관리라든지 손상 진단, 구조물 모니터링 등의 검측 시스템을 이제 소프트웨어와 같이 이제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철도와 관련해서는 철도 시설의 내구성과 신뢰성에 대한 예측 진단 기반 유지 관리 알고리즘이라든지 철도 시설 손상 진단 및 신뢰도 추산 알고리즘 등의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이노트랜스 2021을 통해서 본 철도 계측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레일 직진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레일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이제 하드웨어 개발이 이제 줄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이제 측정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레일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좀 약간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통적인 센서 개발사라든지 이제 용품 및 부품 개발사 등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던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계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혹은 이제 개발한 용품이나 부품의 성능이나 이런 것 상태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제 어떤 전시물들이 다소 좀 홍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은 이제 기존과 유사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핸디형 계측 장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차에 탑재되는 시스템들, 특히나 에디 커런트나 초음파 광섬유 이런 시스템들은 기존 시스템과 거의 유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요번에 저희가 좀 참관하고 온 계측 동향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사가 발표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 여러 발표 내용 중에서 유럽에서는 중립원조에 대해서도 현재 이제 모니터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방식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과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중립온도라는 건 결국에는 응력에 기반한 이제 어떤 관리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지금 유지관리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위온도 자체는 온도에만 이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응력에 기반해서 실제 레일의 상태를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모니터링 해보자라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도 그 철도공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벌스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응력을 계측하는 시스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시되고 있는 제품 자체도 횡강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응력을 측정하지만 기존의 벌스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아이템은 이제 벌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횡강성을 측정하는 이런 시스템과는 다르게 뭐 체결 장치를 해제하거나 이런 거 없이 한번 바로 다이렉트로 중립온도를 측정해보자 하는 이제 아이템을 개발 중에 있고요. 네, 그런 점이 조금 이제 유럽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궤도의 기술이긴 하지만 기초 원천적이고 어떤 과학적, 사이언티픽한 그런 기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호태 박사님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교통혁신연구소의 정우태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노트랜스는 어디를 참관하셨죠? 네, 저는 이번 이노트랜스에서 소형 레일 연마 장치와 계측 시스템 분야를 참관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참가하신 분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레일 연마 장치 및 조도 측정 장치에 대해서 참석을 하고 여러 신기술에 대해서 둘러보았는데요. 먼저 레일 연마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보통 레일 연마 장치는 연마 차량 위주로 베를린 이노트란스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연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에서 현재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스페노 같은 외국의 큰 차량 회사에서 특수 차량 형식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수입 가격은 약 14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연마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소형 연마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에서는 예전 한 수십 년 전부터 소형 레일 연마 장치에 대해서 개발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전시 부스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연마 장치 기술에 대해서 전시를 하였고요. 관련 부스와 새로운 바이어들을 만나면서 실제 유럽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마 장치 또는 그런 연마 장치의 부족한 점, 저희가 이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새로이 제고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측정 장치에 대해서도 저희 조도 측정 장치라고 하는 레일의 표면을 측정하는 장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요. 올해는 예전과 다르게 중국 업체들의 전시가 조금 적은 편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통은 이노트란스에 대량으로 저가에 고급화되지 않은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를 찾아보기는 좀 힘들었고요. 굉장히 소량의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마장치와 조도 측정장치, 이런 측정장치들의 유럽식 또는 중국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의 99% 이상의 장비들이 수동식 장비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하우나 또는 운영 또는 홍보 측면 그리고 신뢰성 측면에서 수동식 장비의 마켓 쉐어를 90% 이상 해외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런 장치에 경쟁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이 만든 연마 장치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였고요. 또 수요에 대한 내용들도 분석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장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의 장치들이 아직 자동화되지는 못했지만
동력원을 기존에 발전기 형식으로 쓰고 있는 동력원을 많이 개량하여 배터리 형식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조금 더 모듈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볼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측정 장치 부분에서는 독일 현지에서 현장 실험을 병행하였는데요. 실제 독일의 실제 현장을 주관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현장의 선로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 개발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독일 현지 운영 선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관리 측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 자동화된 장비 자체가 선로상에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우태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장비, 그러니까 유럽의 장비하고 국내의 장비하고 비교를 해보셨을 때 큰 차이점은 뭘까요? 간단히 말씀은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유럽 장비들 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개발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장비들의 특징은 자동화된 장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자동화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기술적인 난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R&D에 대한 투자 자체가 이러한 소형 연마장치에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자동화되어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가형 경제성을 주로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가형으로 가게 될수록 이런 장치들의 자동화는 사실은 어려웠던 것들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자동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이번에 독일 시험선에서 시험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시험선이 맞죠? 네. 실제 노선이 아니라 시험선에서 시험을 하셨을 때 그 전반적인 독일 시험 그 선로에 느낀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독일 선로 자체가 국내의 기준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선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도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니까 특이한 형식의 마모 상태라든지 결함 상태는 저희 측정기계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측정기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0.1 마이크로 정도까지의 고적 또 마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선로의 선로 관리 기준은 국내에는 관리 기준 자체가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해외,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행 규격에 의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실제 유지 관리도 이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후 어떤 그 유지 관리의 고도화, 기준의 고도화 부분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정원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 박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구조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민택 선임연구원입니다. 자, 이번 이노트랜스는 어디를 주로 보고 오셨나요? 예, 저는 이번 이노트랜스 참가 기간 동안 홀 5.2의 터널 컨스트럭션 파트하고 그다음 홀 21B, 홀 26의 레일아이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를 주로 참관하였습니다. 예, 참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참관하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홀 5.2에서 보았던 ETS라는 기관의 기술 내용입니다. ETS는 이탈리아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로 운영 중인 철도터널 단면을 라이다 등의 장비로 스캔하고 이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3D 역설계하는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실제 이탈리아 로마 인근의 철도 단면에 대해 3D 역설계를 수행한 내용을 보여주었으며 구축된 역설계 모델을 활용하여 터널의 유지 보수 및 재난 관리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유지 보수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이슈가 3D 시스템에서 구현이 바로 되었고요. 이를 홀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을 시연하였습니다. 해당 홀로그램 기술은 향후 AR 기술로 활용 가능하도록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ETS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터널 유지 관리 자동화 기술인데요.
아치타라는 다차원 조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터널 진단 및 기존 터널의 위험 관리 식별 모델을 개발하였고 인공신경망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자동터널 결합 평가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터널 스캔 시스템은 밀리미터 단위 해상도로 터널 표현의 이미지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하는 기술로 발전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많은 부분 연구가 진행 중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결함 감지 기술을 최종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런 터널 유지 관리 자동화의 실제 사례인데요. 이제 이들의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테스트 결과 93%의 정확도와 70% 이상의 재현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쿠라보라는 기업의 궤도 자재 검사 시스템 및 터널 스캐닝 기술입니다. 레이저와 3D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영상을 통해서 자갈, 침목, 체결구 등의 궤도 자재를 자동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야간 작업 및 유관 검사 작업 시간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TM270이라는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앞서 ETS에서 발표한 기술과 유사한 기술로 터널 라이닝 표면을 스캔하고 결함 맵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5.2 터널 컨스트럭션 파트에서 본 기업은 디빗이라는 기업입니다. 유사한 터널 결함 검측 시스템을 소개하였는데요. 터널 현장 막장면의 페이스 매핑을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닝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계산하였으며 불연성면에 3D 검출이 가능한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TS와 쿠라보는 좀 소프트웨어를 통한 결함 검출 기술에 집중해서 발표를 하였다면 디빗은 직접 개발한 360도 회전 카메라 장비 및 레이저 스캐닝 장비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아래 그림인 360도 회전 카메라 장비는 광원에 의한 오류 및 음영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홀 21.b 레일웨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본 지속적인 구조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술은 S링크라고 불리며 교량 및 터널 등 구조물에서 영구적으로 운영 가능한 진동 센서를 설치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송신하고 다시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홀 26 레일웨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봤던 좀 인상적인 기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안전과 관련된 기술인데요. 프라이크라는 기업에서 소개한 선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 경보 시스템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안전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성 있는 기술로 느껴졌습니다. 레일에 하중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궤도 검측차 및 운영 차량을 통과할 경우 2km 정도 떨어진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비상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으로 기존 인력 배치 시스템보다 안전성 확보 및 경비 절약이 가능하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택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 철도 터널의 스캐닝 기술은 저도 한동안 이제 유심히 관심 있게 봐왔고 일부 연구도 수행해 왔던 그런 기술인데요. 국내도 보면 이게 스캐닝 시장이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기에 지금 ETS라든가 몇 가지 업체들이 이제 현지에서 전시를 했던데 그쪽에서 어떤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접하실 기회가 있었을까요? 뭐 특히 ETS라는 기업에서 제가 발표 자료에서도 가장 분량이 많았고 좀 가장 많은 대화를 했던 기업인데요. ETS에서 하고 있는 터널에 대한 결함 관리 기술, 그다음에 뭐 딥러닝 관련해서 터널을 스캐닝하고 결함을 찾는 기술들은 사실은 국내에서도 개발된 많은 결함 관리 기술이나 이제 스캐닝 기술 혹은 이제 뭐 CNN이나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결함을 탐지하는 기술들과 아주 큰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국내 기술 수준도 유사한 정도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그러나 이제 역설계를 하고 3D 포인트로 사실은 BIM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뭐 실제 설계 시설물에 대한 BIM 적용은 많은 부분 올라와 있지만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역설계를 하는 기술들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없는데 그거를 실제로 기존 운영선에 대해서 역설계를 수행하고 뭐 로마 인근의 터널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좀 국내에서 좀 따라잡을 만한 기술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현재 원내에서도 보면 역설계 리버스 엔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민택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나연 박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궤도토목본부 첨단인프라융합연구실의 이나연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이노트랜스에서는 어디를 주로 보고 오셨죠? 예, 저는 우선 전공인 인프라 분야 위주로 봤고요. 인프라 분야 중에서도 플라스틱 침목 및 재활용 관련 기술이랑 궤도 분야 관련 기술을 주로 보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박사님 보신 부분에 대해서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그 코비드-19 때문에 4년 만에 개최된 그 세계 최대 국제 박람회였고요. 실제 철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가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간 박람회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은 불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스가 있었고 역시 철도 산업은 유럽이 강국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시관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하고 전반적으로는 철도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유지관리 위주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대로 준비를 하게 되면 우선 지금 플라스틱 침목 및 재활용 관련 기술입니다. 미국의 타이텍 글로벌은 대표적인 재활용 플라스틱 침목 업체로 20년 동안 미국이라든가 유럽, 호주 등 200만 개의 목침목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병, 비닐봉지, 유리섬유, 폐타이어, 고무 조각 등 80% 이상의 재활용을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탄산칼슘이라든가 옥모 등의 광목 필러를 혼합해서 또 강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아레마 클래스 1등급 성능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구 수명이라든가 내일 마모, 습기 손상, 우수한 열 저항성, 낮은 전기 전도율 등을 다 만족하고 있었고요. 하고 안에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 침목의 그 내부 공극이 가장 큰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공극이 많이 있을수록은 또 강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공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C컷 영국의 C컷이라는 업체에서는 이는 실제 그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 러트거스 대학에서 개발된 것을 기술 이전을 받아서 지금 현재 본사는 런던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20년 동안 세계 18개국 3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침목을 현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에도 설치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동남아의 고온다습한 지역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북미의 가장 추운 지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 플라스틱과 산업용 플라스틱 100%를 재활용을 했고 또 유리섬유로 보강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강성을 또 유지할 수 있었고요. 하고 이등 중량화물, 지하철 고속선, 터널 교량용 분기기 등 맞춤형 길이를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실제 처음으로 개발된 그런 플라스틱 침목이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96년도 TGCI 루프에 설치를 해서 약 20억 톤 이상에 대한 성능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본 좀 독특한 형태의 침목이었는데요. 프랑스의 하이바에서 제출한 그런 침목의 형태였습니다. 이는 목침목과 플라스틱 침목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기존 목침목 같은 경우는 탄화수소와 같은 그 유독한 방부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철도 작업자들한테도 좀 유해하고 실제 그가 발암물질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침목으로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방부 처리하지 않은 목재와 산업용 플라스틱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겹겹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목재는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데 다만 이거는 그냥 개발품이었고 실제 기준에 대한 성능 시험은 아직 개발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따로 알려준다고는 했었습니다. 하고 이탈리아의 데코넥스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침목 재활용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파쇄 설비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였고요. 콘크리트 침목 PC 강선이라든가 자갈을 8초 이내에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500개의 콘크리트 침목을 재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데코넥스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상당히 빠른 순간 강성과 콘크리트를 분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콘크리트는 별도의 고성능 분쇄기로 최대 입도 0에서 120mm까지 파쇄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 사진으로 보여주긴 했었지만 재활용된 그 자갈의 표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고 그 크라이부르그 리얼스텍 뎀텍 같은 경우는 85,000톤의 산업용 PU 엘라스토모 등의 재활용 고무 입자를 특수 혼합물과 같이 섞어서요. 궤도 노반으로 통해서 지면을 전달되는 구조물 긴 소음 방중 매트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상층 같은 경우는 SBN, 콘크리트 슬래브 같은 경우는 MSS라는 그 이름을 명칭하고 있었고요. 플랫한 형태라든가 웨이브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뭐 매트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는 오스트리아라든가 독일, 스위스, 말레이시아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국내에서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들을 실제 왜 얼만큼 소음 진동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재활용을 했을 때 얼만큼의 또 그 효과가 있는지는 향후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고 더불어서 같은 크라이부르그 프라시스라는 그 계열사인데요. 여기서는 그 건설 및 산업 부분 아니면 기계 부분까지 같이 구조물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엔 삼성전자에서 방진 구조물 관련된 업체를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철도에 그런 도상 매트도 들어갔고, 기초판의 매트도 들어가고, 뭐 탄성 슬리퍼 부츠용 패드라든가 탄성 선로 패드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에 의해 발생되는 다중 주파수의 진동이라든가 충격에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갈도상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탄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상단 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뭐 토목선배랑 같이 결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는 뭐 자갈도상의 손상 및 침하를 방지하고 있다고 하고, 이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낮출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좀 유지관리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봐서 향후 개발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렌버그 또한 또 진동소음 저감 매트를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그 쉐어캠 패드를 국내 그 KTX 전라선 호남선에 설치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뭐 그 교량용 그 캠플레이트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매트까지는 국내에서 시공된 사례가 없었고요. 또한 방음벽을 약간 이동형으로 가볍게 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이동식 건설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소음 방지용 캐빈 등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스위스의 슈바이 같은 경우는 뭐 분기기라든가 체결 장치와 관련돼서 정치장 규모를 상당히 크게 설치하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그 가드레일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실제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레일 밑에 그 드릴링을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설치할 때도 힘들어하고 제거할 때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는 클램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클램프를 사용해서 체결을 하고 고정을 가능한 그런 플레이트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향후 도시철도 운영기간 같은 경우에서는 그 곡선 부분에 주로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적용을 하면 조금 더 교환이라든가 설치할 때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고 기타 부분으로는 뭐 제가 콘크리트 전공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쪽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좌 그린 쪽에서 보이는 것은 실제 철도 겉단목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고요. 우후 그림에 보이시는 그림은 터널 내에 재난 구조를 위해서 차량 진입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앵커링 방식으로 고정한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대심도 터널이든가 아니면 해저 터널 등 재난 구조 시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앵커링으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지 보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터널 내 직선 구간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고 또 대피소랑 연결이 되는 구간 같은 경우 차량이 진입이 쉽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뭐 이런 콘크리트 안에 또 러버 재활용 소재를 하게 된다라면 조금이라도 진동 소음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적층 구조 콘크리트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 뭐 전시회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나연 박사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침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술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미국의 침목 업체들이 보면 20년 전에 이제 개발이 됐고, 현재 사용하는 것들이 화물용과 어떤 일반 철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다 지금 각각의 그 용도에 맞춰서 뭐 고속선이라든가 일반 차량 아니면 화물 차량 아니면 도시철도용으로 각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침목으로 어쨌든 간에 고속에서부터 뭐 중량 화물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군요. 여기 보면 탄산 칼슘 및 우모동 광물 필러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과 시멘트 여러 재료들을 믹싱을 하는데 이제 이런 그 바인더 재료라 그러나 이런 것들을 첨가제를 써서 어떤 강도도 높이고 내구성도 높이는 네, 맞습니다. 그런 영 상당히 어쨌든 예상 외네요. 왜냐하면 저는 국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스틱 침목이 이제 열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고 이제 근데 여기는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고속 화물용까지 개발이 돼서 실제 운영이 되고 있다니 우리가 조금은 좀 뒤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해외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목침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국내에서도 개발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만큼의 기술력이 또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뒤에도 보면은 뭐 이 강선 분리 이런 것들도 보면은 콘크리트 침목이 지금 계속 적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리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좀 핵심 기술들을 잘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예, 강산중 연구원님 이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궤도도반 연구실에서 학연생 과정하고 있는 강상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그 이너트랜스 2022에서 어떤 부분을 참관하고 오셨죠? 이번에 이노트랜스에서 레일웨이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을 확인했고요. 23B, 25, 26호를 관람했습니다. 예, 그러면 참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재활용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컷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 인프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였는데요. 유리섬유로 강화를 시킨 재활용 플라스틱 혼합 배합을 활용해서 합성 침목을 제작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사이컷 합성 침목은 96년부터 중량 화물선이나 여객용 메인라인 그리고 지하철, 경전철 분야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철도에서 접목되는 침목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에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침목에 대한 연구는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상용화 수준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기술 확보를 한 경우에는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트림블이라는 미국 업체이고요. 1978년에 설립된 업체인데요. 3D 라이더 측정 장비하고 검측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특히 이제 트롤리 형태의 선로 3D 측량 제품을 전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차량에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하면서 레이저 스캔을 통해서 파노라마나 다양한 각도 이미지를 빠르게 스캔할 수 있는 장비가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고속도로를 매핑을 할 경우에는 도로를 폐쇄하고 측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차량에 탑재를 해서 바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혼잡한 고속도로나 또 철도 분야에서 많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3D 측량 매핑은 사실 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철도 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좀 연구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세 개 나라의 이제 협력 그룹으로 있는 NIB라는 회사였습니다. 설립한 지는 6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히팅 케이블 주요 부품 생산하는 회사, 그 다음에 전력, 제동 저항기 생산하는 회사, 그 다음에 히팅 엘리멘트를 생산하는 5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협력 그룹입니다. 전시 현황으로는 분기기 히팅 장치, 제어 모듈에서 기상 정보를 수신을 하고 모듈 내부에 있는 온도 센서, 풍향계 등이 측정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분기기 히팅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AI를 적용한 개념을 적용을 많이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하면 분기기 히팅, 분기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접목을 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일의 1908년에 설립한 게하브라는 업체고요. 진동 제어에 필요한 어떤 스프링 엘리먼트를 전시를 해놨었는데요. 교통이나 인프라 시설에 적용을 해서 외부로 전달되는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전시를 했습니다. 이제 열차를 운행하게 되면은 소음이나 진동은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 인접에 있는 이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많이들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부나 또 철도 인근에 이제 열차 진동이 건축물로 전달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보실라는 회사이고요. 레일 침묵 보선 장비 등 궤도 인프라 관련된 장비를 제작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레일 표면의 파상 마모나 표면 결함 등을 연마할 수 있는 소형 레일 연삭기, 대형 밀링 머신 등을 전시를 했고요. 보슬러에서는 그 레일 체결 시스템으로 레일 패드에 방진 패드를 설치를 해서 충격이나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일 결함 탐상 장비 같은 것들을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제가 다양한 그런 관련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골드슈미츠라는 업체고요. 철도 선로 보선 장비, 그리고 건축 장비, 보선 차량 등을 전시를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레일 결함을 탐상할 수 있는 장비, 초음파나 와전류를 활용해서 이제 탐상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전시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레일 용접부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해서 그 매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로 레일 절단 없이 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탈선 예방이나 제설 작업 등의 어떤 유지 보수 측면에서 이 측정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로 안전 진단과 계측을 하는 헝가리 업체였고요. 레일 온도와 자기장을 활용해서 레일 응력을 측정하고 측력을 계산하는 그런 장비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와 레이저를 활용해서 지점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좀 눈길을 끌었고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특이한 초음파를 이용해서 측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전시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활용해서 거리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궤도 토목 분야에 대한 많은 이제 장비에 대해서 관람을 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히팅 장치 관련해서 그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하는 장치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히팅 장치의 경우에 그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대부분이 이제 많은 전력을 사용해서 그 레일 주변을 눈을 녹여가지고 분기기의 결빙을 예방하는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한 기술로는 기존에 쓰던 장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전력만으로 분기기를 결빙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이제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현장에 부설해서 시험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기술이다.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감사합니다.